수출 규제 4개월 차에 접어들은 불화수소와 반도체 소재들이 이제 고갈되어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한국 경제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말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06년 제1회 WBC에서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가 한 발언이 한국 야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결한 상대가 30년 동안 일본을 얕볼 수 없을 정도로 이기고 싶다 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관용어적 표현이라느니 우리 언론이 잘못 번역했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운동선수로서 승부욕을 고취시키려는 인터뷰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김병현 선수가 쿨하게 그냥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평이 더 걸작이었고, 요즘에는 이치로의 30년 바람보다는 법규형의 평이 더 많이 회자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끔 일본인들 자체가 진지하게 이런 만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비현실적인 말들을 하고 또 그걸 믿고 심지어 실제로 이를 저지르는 특성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하는 트래시토크, 유명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한국을 조롱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냥 개인으로서 하는 얘기들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유력 언론들까지 그런 만화적인 상상에 근거한 내용, 특히나 자신들이 연관된 만화 내용 같은 내용들을 서슴없이 보도하는 것이 참 신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연관된 이런 만화 같은 일본인들의 상상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케이는 11월 2일 메인 기사에서 한국경제 11월 반도체 소재 고갈 공포, 지식인들은 일본 이외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용은 3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예상보다는 상회했다고 하지만 모두 이익이 대폭 감소했는데, 실적 악화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영향을 미쳤고 11월 23일 지소미아 만료 이후 반도체 산업 소재의 재고가 드디어 고갈이 되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 이외에서 수입에 의해 재료를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서 한국은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계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한일 정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일왕 즉위식 등 면담에서도 일본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뭐 대충 안 좋은 실적과 내용들을 나열하고 핵심은 불화수소 재고가 바닥이 나서 11월 이후에는 반도체 생산을 못할 빡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만화적이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은 이렇게 수출 규제에 자신들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의 잠자는 거인을 후려쳐서 미국이 참전하게 만든 진주만 공격이죠. 거대한 영토와 인구, 자원을 가진 중국을 여러 서구 열강들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등골을 빼먹고 있었는데, 일본이 혼자 먹겠다고 서양 열강들이 수십 년간 투자해서 일궈놓은 상해를 박살내고 인도, 차이나, 동남아까지 침략하는 등 깽판을 부리니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소위 ABCD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의 석유는 80% 이상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던 때이고, 일본 석유 재고량은 1년 남짓 정도인 상황이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이 미국과 교섭을 했는데, 결렬된 교섭의 결과로 일본 군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특급 이벤트로 미국의 진주만에 선제 공격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번에는 자기들이 미국 같은 슈퍼파워라도 된 것처럼 만화같이 상상을 하고 실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화인이 3개월이 지나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대체 수입도 하고 수요를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은 다 페이크고, 사실은 이제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바로 한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만화적 상상력으로 행복 회로를 또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잘 먹혀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불화수소 고갈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초특급 기밀일 테니 간접적으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대신 중국과 대만 등에서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어서 생산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전하고 있고, 일부 국산화에도 성공해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모든 생산 라인에서 국내산 불화수소를 쓰는 걸로 전해진 것은 익히 알고들 계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화같이 딴지를 거니 숫자가 들어간 팩트로 얘기해야겠죠.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발표를 보면 1일부터 25일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04톤에 비해 16% 늘어났네요. 이는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고 특히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P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보겠습니다. 개별 허가 소재 중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 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즉 일본의 타국이나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 등에서 조달해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폴리이미드는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어 이들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재고가 소진됐다는 루머가 일본까지 돌 정도면 한국에서 먼저 무슨 얘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세 번째로 소식과 정보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 먼저 삼성전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아주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연중 오늘도 최고점이네요. 외국인들도 일본 보도에 의하면 불화수소 재고가 고갈된다는데 아주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여기도 일본 덕분인가요? 주가가 연중 최고를 넘어서 아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들은 연일 매수. 그럼 삼성, SK가 반도체 못 만들면 중소기업들은 다 죽겠죠. 코스닥 반도체 섹터는 어떤가요? 여기도 연중 최고점이네요. 이상으로 보면 반도체 불화수소 재고가 소진되어 11월에 한국이 멸망할 거라는 기사는 삼성, SK 본인들도 아니라고 하고 제3자인 통계기관, 연구기관들도 아니라고 하고 그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루머가 먼저 돌아야 할 한국에서 지라시도 없고 정보가 가장 빠르다는 주식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아도 그런 기미가 1도 없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상황이군요. 오늘자 걱정되는 일본발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반문 세력 결사대 걸기 하나, 지소미아 저지의 퇴역 군인들 목숨 걸고 문 대통령을 끌어내는 지식인 이런데, 아까 기사도 그렇지만 일본 언론들의 프레임은 꼭 반일은 지식인이 아니고 일본과 친하자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반대로 시위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청와대 앞에서 600명의 결사대가 숙식을 하며 시위를 하고 미상의 인터뷰를 내세워 군 장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해체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반문 분위기에 국민 여론 등을 등에 업고 군이 언제 폭발하고 걸기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쿠데타를 암시하고 싶은 거겠죠. 또 10월 25일에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행이 상징하는 바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약화와 한반도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군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제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이고, 다음날 열릴 반문 시위를 측면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고 인터뷰 2가 얘기를 합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기사는 꼭 미상의 인터뷰가 말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일국의 5대1 간지라는 수준이 이런 이유가, 얼마 전 이 영상에서 일왕 즉위식에 비가 오다가 그친 걸 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느낀 사실입니다만, 간혹 일본 사람들을 볼 때면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만화적 상상력이 너무 큰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사람들이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자기들이 미국에 당한 그 방법대로 만화같이 한국을 제압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헌법을 고치고 만화같이 뻘짓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OECD는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을 것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OECD는 매우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C19의 대유행은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을 촉발시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직업, 그리고 인류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경기 회복의 길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제2의 감염 확산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C19 이후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한 봉쇄 조치는 C19 확산을 늦추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분야의 기업 활동이 중단되어 광범위한 경제난을 야기시켰습니다. 정책 위반자들 역시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예외 조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백신이 널리 보급될 가망은 거의 없고 전례 없는 불확실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OECD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C19를 통제하는 싱글 hit그 시나리오이며 다른 하나는 2020년 말 이전에 두 번째 세계적인 감염이 발생하는 더블 hit트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먼저 싱글 hit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세계 GDP는 2020년에 6% 감소하고 OECD 실업률은 2019년 5.4%에서 9.2%로 높아질 전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블 hit트 시나리오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로 돌아설 경우에 세계 GDP는 2020년에 7.6%로 폭락한 뒤에 다음 해에 겨우 2.8% 살짝 상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발생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이며 2021년에도 일자리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엄격하고 긴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싱글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GDP가 9.1% 급감할 것이며 유럽에서 만약 더블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GDP가 11.5%까지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의 경우 싱글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GDP가 7.5%가 급감할 것이며 더블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9.3%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싱글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경우 GDP가 7.3% 급락할 것이며 더블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경우 GDP가 8.5%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간단히 확인해보면 스페인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차인 싱글 hit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11.1%, 2차인 더블 hit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14.4%였습니다. 프랑스는 1차 마이너스 11.4%, 2차 마이너스 14.1%, 이탈리아에서는 1차 마이너스 11.3%, 2차 마이너스 14%, 영국은 1차 마이너스 11.5%, 2차 마이너스 14%, 독일은 1차 마이너스 6.6%, 2차 마이너스 8.8%였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중국은 GDP가 1차 마이너스 2.6%, 2차 마이너스 3.7%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싱글 hit트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6% 급락할 것이며 더블 hit트 시나리오의 경우 7.3%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선방을 보였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확인해보면 싱글 hit트 시나리오의 경우 겨우 1.2% 떨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더블 hit트 시나리오가 발생한다고 해도 2.5%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C19 발생이 전 세계에서 2위까지 치솟았지만 국가 봉쇄를 취하지 않고 방어한 덕분에 경제 성장률은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C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쳐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대한민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최근에 디지털과 그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투자와 고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OECD에 따르면 5월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100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0을 기록한 것인데요. 경기 선행지수 CLI는 가까운 장래의 경제활동 방향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만약 여기서 경기 선행지수가 100을 넘어선다면 경기 호황을 뜻하며
100 아래로 떨어진다면 경기 불황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각 국가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를 확인해보면 OECD의 평균은 95.7이며 영국은 92.5, 독일은 93.6, 스페인은 94.2, 미국은 94.8, 프랑스는 96.8, 일본은 97.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국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5월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았습니다. 또한 OECD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일본발 뉴스를 확인해보면 일본의 경제가 곧 패닉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에 따르면 실고로 인한 불황으로 일본의 대기업들마저도 살아남지 못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경제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1사분기 결산에서 일본의 마루벤니는 1900억엔 적자로 전락했고 일본의 아나항공은 1사분기 결산에서 594억엔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니클로의 퍼스트 리테일링도 2020년 8월 결산에서 38%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구는 긴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조차도 보유 현금이 순식간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자금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는 현재 시일구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비즈니스는 시일구 이후 일본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분석했는데요. 일본에서 1위 기업인 도요타마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요타는 1조엔, 닛산은 5천억엔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각각 주거래은행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조차 운영자금이 고갈될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도요타의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는 빚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금융 부분에서는 무려 20조엔, 원화로 220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매자의 상환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다면 회사의 자금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매우 심각한데요. 점포들이 C19로 문을 열지 못하기에 신규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을 재개한다고 해도 라인을 100%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원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리해고가 늘어나게 되면 추후에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 능력까지 추락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장과 유통이 정체되면 자원을 공급하는 상사나 에너지 업계의 산업도 후폭풍에 휩싸여 매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철도나 항공의 여객 산업마저 지금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공경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역이나 신주쿠역 등 기차역의 이용자 수가 3월 말부터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칸센의 이용자 수도 9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철도업계는 원래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 알려져 승객이 거의 없는 사태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도업계는 매출에 비해 현금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 열차의 유지비나 선로를 보수하는 관리비 등과 역 건물의 영업까지 개점 휴업 상태가 되어 향후 임대료 수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승객 수는 줄어도 은행 편수는 줄일 수 없는 단점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일본의 철도업계 회복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항공업계도 고정비가 비싼 데다가 일정 수의 비행기는 운항할 필요가 있어 힘든 상황이죠. 일본의 여행업계 역시 참담합니다. C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인데 다행히 다른 산업과 달리 재료나 부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은 타 업종보다 가벼울지 모르지만 큰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보유 현금이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의 산업 전체가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나마 경제를 회복할 방법은 C19가 빠르게 종식되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러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 신규 감염자 538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무려 55%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C19의 특성상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절반이 넘게 감염 경로가 불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C19가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일본발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경기 회복에 필요한 예산을 뒷주머니로 챙기는 상황까지 발생해 일본의 경제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와 같은
창의적인 방역 모델까지 개발해 전 세계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까지 OECD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